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지긋지긋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가격을 잘 지켜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6% 상승한 23,18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4.44% 상승한 1,734달러, 시가총액 6위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0.37% 하락하며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1.22% 상승한 0.51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40.3%, 19.2%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7%를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더욱 높습니다. 56.89%,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무려 8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태이죠. 이번 연도는 가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덮쳐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을 정도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였던 것이었죠. 돈을 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경기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대가가 현재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에라 모르겠다 금리 인상 스킬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한 가지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이 52.8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수치라고 하는데 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5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5만 명을 2배 이상 웃돈 수치인데요. 올해 2월 이후 최대폭 증가라고 하는데 7월 실업률은 3.6%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다고 하네요. 예, 나스닥 이제 미국 증시 또한 예상보다 강한 7월 고용 보고서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농업 고용 부문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말 그대로 농축 산업을 제외하고 전달과 비교를 하였을 때 고용 인구수 변화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지표는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지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질의 일거리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예상 수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큰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은 발표 30분 전부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며 발표 직후에는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7월 발표한 6월에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시장의 예상치인 25만 명을 웃돌면서 37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훨씬 웃돌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보다 더욱 큰 폭의 상승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당연히 고용이 안정이 되었으니 좋은 거구나, 이제 상승하겠구나 싶지만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고용 지표
지표가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뭔 말이냐? 연준은 고용 지표가 아닌 인플레이션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틀은 현재 연준이 좀 봐야 하는데 오로지 인플레이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강력하게 나왔다고 한들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점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에는 9.1% 상승을 하였죠. 이번에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 데이터는 8.7%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자산시장 전체의 큰 상승장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으로 다가오는 9월 이루어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75bp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가질 수 있겠죠. 현재 국제 유가 또한 한 주 동안 9.74% 하락하였으며 금 또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9%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실질적인 증거이며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서서히 마무리되려는 것일까요? 다음 주 발표될 CPI 지수를 꼭 집중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빌런이라고 불리우는 규제 기관이죠. SEC와 관련하여 소식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 공동협의체 즉 DAXA의 경우는 SEC가 증권 토큰으로 분류한 9종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있는데 이 SEC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2월 미 SEC에게 미등록 증권 소송을 걸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영향력을 펼치려 노력하였습니다. 예,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리플사의 방어에 미 SEC는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 4월 당시 하나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블록체인 기업, 암호화폐 기업뿐만 아니라 거래소들까지 탈탈 털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를 갈며 지낸 지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한 거래소가 SEC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의 직원이었던 한 명이 코인에 대한 상장 정보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포착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제품 관리자 등 3명을 기소하게 되죠. 여기서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우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 모니터링했다. 지난 4월 상장 전에 이미 부적절한 거래 행위를 포착했고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줄로만 알았던 코인베이스 관련 내부자 거래 사건이 다시금 회부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부 거래에 관련한 코인 중 몇 개가 미등록 증권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코인베이스는 어이가 없다 못해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발언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SEC 너네가 선제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존 연방증권법 자체가 가상자산에는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를 무슨 내부자 거래 조사하다가 갑자기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이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사실은 이것을 노리며 증권으로 낙인 찍고 XRP의 소송 또한 끝내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SEC는 아예 관련 9종 코인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이 그냥 무작정 증권이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위 테스트를 다 검증했는데 증권이더라라는 말을 하죠.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거래소들 또한 이 코인들을 상장한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뒤탈이 생기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하려는 것인데요. 이에 얼마 전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의하며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에게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신시아 루미스 의원실 SEC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 조사 중이다. 바이낸스도 포함되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의원실 직원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 외에 모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바이낸스도 포함된다 밝혔다고 합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40개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이 직원은 SE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이를 두고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SEC는 CFTC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원들은 CFTC의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SEC는 포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은 죄가 많으니 포브스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는 SEC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기관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SEC의 경우는 증권을 다루는 곳이라는 명목하에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마치 본인들이 규제 기관인 것 마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SEC의 만행을 미국의 주요 임원들은 알고 있는 상태이며 전혀 지지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지난 2021년 10월 선물 비트코인 ETF와 관련하여서는 승인을 하였는데 왜 현물 ETF는 승인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인지부터 의문이 드는 상황 속에 시간이 갈수록 SEC가 크립토 마켓을 장악하려는 본래의 꿈과는 달리 현실은 점점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SEC보다는 이제 CFTC가 크립토 시장을 관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과연 SEC의 기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법안이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 7월 8일 당시 미국의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던 만큼 내년이죠. 2023년 상반기 안에는 유의미한 소식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합니다. 31포인트를 나타내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다가오는 9월 19일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화제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관련 특별한 이슈 또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자주 나오지 않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큰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채택이나 범코인 마켓의 데이터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월가 출신의 코인 투자자 라울 팔의 경우는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디파이와 NFT, 스테이블 코인 등이 대부분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더리움의 경우는 최소 6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기업 경영 방식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 ESG 이슈로부터 작업 증명 방식 POW 방식이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올라감에 따라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채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였던 뉴욕주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채굴이 이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상황 속에 이제는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은 상황인데
주지사마저 서명을 하게 된다면 채굴 라이센스의 경우는 2년간 발급이 유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 또한 이제 암호화폐 채굴 금지 및 탄소세에 대해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남유럽의 발칸 반도에 위치한 코소보의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에너지 부족 문제, 탄소 배출 문제에서 약이 된 것이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이 나온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 세간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방식, 즉 POS로의 이전이 성공할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더 큰 선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논리의 근거인데요. 사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대항마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불장 중에서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먼저 가격을 치고 나갔으며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조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많았었는데 워낙 과거부터 있어왔던 레퍼토리인지라 그런지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은이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더리움이 설령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넘어선다고 한들 비트코인이 완전히 쪼그라들거나 사라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의 세력이 워낙 굳건하며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곧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하며 블록체인 그 자체이죠.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한계로 마치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는 시장의 역사를 아예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립 구도가 아닌 오히려 동반 상승을 해주어야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 4월부터 비트코인이 주춤하면서 2021년 5월에 들어서는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폐지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이더리움의 베를린 하드포크와 런던 하드포크로 시장의 침체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크립토 마켓의 불장은 훨씬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시장은 누가 이기느냐의 현재의 시점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완벽한 탈중앙화 화폐로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생태계를 지분 증명 방식 위에서 잘 세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나긴 침체장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부터 다시금 시장의 상승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매 영상 말씀드리듯이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